아, 뭐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감독님? 선배님이 원래 일관성이 없으시고 질투할 만하네요. 못 볼 걸. 나 대표님한테 죽어요? 기다려. 길복순 연출을 맡은 변성현이라고 합니다. 길복순 역을 맡은 전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차민규 역을 맡은 설경구입니다. 차민희 역을 맡은 이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 장면 너무 멋있어요. 저도요. 사실은 세트를 지은 거거든요, 다리를. 기차가 지나가는 그 조명 그 차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 세트장 문을 열어놓고 찍었어요.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네, 영하 7도 정도에서 바닥에 물 뿌리고 황정민 선배가 팬티 차림으로 너무 고생하셨고 도현 선배님도 이날이 첫 액션이었는데 연습만 하다가 이제 실습 나온 거잖아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모니터를 보면 되게 부족한 면만 보여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액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황정민 씨랑 되게 오랜만에 촬영을 했잖아요. 너는 내 운명 이후에. 그런데 한 화면에서 황정민 씨랑 같이 있는 거를 모니터 보는데 합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믿기지가 않았고 그리고 나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해서 황정민 씨를 조금 내가 리드할 수 있겠다. 오빠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씬은 황정민 씨가 많이 리드를 해준 씬이기도 했죠. 저기서 그 황정민 선배님이 하는 그 발바닥 타닥타닥타닥 하는 장면은 정민 선배님 아이디어였어요. 이런 거를 해보면 어떻겠냐. 깨알같이 연습을 뭘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기술적으로는 물에 비치는 장면을 네. 얘기하고 싶은데 복순의 수싸움이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알았다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장면인데 거울에다 물을 채워놓고 찍었어요. 굉장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만들어서 찍는 그런 장면들도 재밌었고 저는 한아름 감독의 미술도 대단했다고 봐요. 굉장히 큰 칭찬이 도현 선배님이 미술에 영감을 얻어서 연기를 하게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압도하는 게 있어요. 도현 선배님의 캐릭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제가 도현 선배님을 옆에서 보고 관찰한 캐릭터여서 처음에 시나리오를 선배님한테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아, 뭐 이렇게 인물이 일관성이 없어요, 감독님? 그렇죠. 선배님이 원래 일관성이 없으시고 복순이 그런 걸 담고 싶었어요 라고 말씀드렸었고 복순이란 이름은 선배님이랑 시나리오 초기 설정을 좀 대화하고 있는 와중에 전화에 이제 복순이모라고 찍혀있는 걸 봤는데 끊자마자 감독님이 복순이 어때요? 라고 해서 이 영화가 아이러니와 모순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프로페셔널 킬러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사람의 이름이 예스러운 이름이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이름으로 사용하자고 제가 선배님한테 건의드렸고 네,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꼭 황정민 씨였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했고 연락할 방법이 없다. 그럼 내가 총대를 메고 연락을 해보겠다. 사실 이렇게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그렇지는 않은데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렸죠. 연락이 안 오셔서 어쩌면 안 될 수도 있겠어요 라고 했는데 다음 날인가 바로 전화가 오셨죠. 문자 이제 확인했고 촬영하느라고 당연히 하지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 출연이라고 하니까 뭐 한두 번 정도 생각했을 텐데 사실 액션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오히려 오빠 잠깐만 대본을 읽고 생각해도 된다 했더니 대본을 안 읽었어도 할 거야. 도연아라고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아이 근데 이 정도 거물급이면 페이는 얼마나 하는 게야? 뭐 오늘 술값 정도는 돼요. 아이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야? 응? 여기는 제가 사는 동네 아주 가까운 곳에 상가 안에 저런 식당이 있어요. 노포 식당처럼. 감독님과 그리고 이제 영화를 하면서 이곳에 많이 갔죠. 이제 설경구 씨도 잘 왔던 곳이고. 그래서 그것에 이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만든 데이기도 하고 그리고 배우들끼리 술 마실 때의 무드를 좀 감독님이 최대한 살려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스태프들끼리 같이 술자리를 가지면은 그 영화면은 얼마 받아? 그걸 되게 궁금해하고 거기에서도 이제 경력이나 페이의 레벨이 존재하니까 킬러들 사이에 좀 계급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해보고 싶었어요. 실력 따라 대우 다른 건 사회생활 기본이야.
지금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로 들린다. 나 이제 선배님 따라다니던 꼬꼬마 아닌데. 이제 여기서 이제 희성과 복순과의 관계를 또 이제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저 둘 관계가 저런 관계였어? 라는 게 보이려면은 복순에 대한 감정이 여기서는 절대 보이지 않아야 한다. 복순이에게 두 가지 양가적인 감정이 있을 텐데 좋아하는 마음과 굉장히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마음. 자기는 지금 실력에 비해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앞에서 되게 희덕거리면서 이 사람을 칭송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더 배가 아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성년자는 죽이지 않을 것. 둘째, 저 장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긋나긋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좀 더 이지적인 이 바닥에서 일하는 일은 절대 킬러와 맞지 않은 그리고 사업가 같은 면모와 뒤에 미술을 보면은 변형된 십자가 같은 것들이 교주 같아 보이기도 하고 참고로 그 민규의 어린 시절을 연기했던 이재욱 배우 그 배우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만날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전화 통화 카톡으로 계속 하다가 제가 뭐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 씬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지적인 킬러네요 라고 하면서 본인 연기 톤을 잡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영지야? 내가 잠깐 잡아줘도 될까? 이현 배우 같은 경우는 저 때는 코로나 시즌이어서 비대면으로 오디션을 했었는데 이현 배우의 그 전에 필모도 본 적도 없이 영상을 보고 5초 만에 저 사람이다. 영지양도 진검 아닌데 뭘. 난 이거. 요이 땅. 이 요이 땅은 현장에서 감독님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셔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지, 길복순, 그리고 미니가 나오는데 그 솜양에 대해서 디렉션 주는 게 너무 재미있는 배우라고.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바로바로 나오는데 신이 나고 좀 재밌고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감독님 디렉션이 너무 재밌어서 신나게 현장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여기서 나오는 차민이는 욕망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회사의 이사 역할이고 이런 차도녀라고 하죠. 그런 역할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좀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강조하자라고 해서 바나나 우유가 생각이 났고 아쉬웠던 거는 저게 저지방이거든요. 저는 연출부 친구들이 저지방을 사와가지고 사실 바나나 우유는 오리지널이 훨씬 맛있거든요. 민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현장에서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많이 쌓이고 방향성들에 따라가다 보니까 민이라는 캐릭터가 좀 재밌게 아이같이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미니 캐릭터가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유연하고 이 둘 대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말은 툭툭 웃으면서 하는 이 날이 서 있는 대사들이 특히 소민 씨가 너무나 반갑게 이제 언니 미안 나 언니 죽을 줄 알고 카드 해지시켰는데 그거를 되게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찍으면서도 재밌었어요. 둘 다 입으로는 웃고 눈으로는 욕하는. 레드는 복순이의 고유의 색깔로 정했고 복순이가 바라보는 재영이의 색깔을 그린으로 뒀어요. 화초를 키우는데 화초를 이제 재영이와 동일시시키고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재영이가 레드 잠바를 입고 있잖아요. 재영이도 본인을 드러낸 거고 복순이도 그런 재영을 받아들였다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집에 오면 졸졸 따라다니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부터 급식 메뉴까지 쫑알대던 애가 이제 방문 닫고 들어가서 컵백에도 안 비쳐. 뭔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핸드폰 비번도 걸어놓고. 비밀이 생기는 건 슬슬 벽이 생기는 건데. 영화를 통틀어서 복순의 이중적인 면을 좀 그렇게 썼어요. 엄마일 때는 오른쪽 얼굴, 킬러일 때는 왼쪽 얼굴을 사용을 했는데 다시 전화가 오면은 이번엔 카메라가 넘어가지 않고 복순이가 위치를 옮겨서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카메라에 내비치면서 이제 다시 엄마의 얼굴로 돌아가는 그런 설정을 해서 찍었고 아 근데 이 장면 보니까 민이가 질투할 만하네요. 차민이가 말하는 못 볼 꼴. 되게 사랑의 감정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멜로로 이 영화를 접했기 때문에 차민규는 길복순한테 늘 친절한 사람이고 무자비하지만 예외가 유일하게 길복순이었기 때문에 특히 여기는 이제 단둘이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더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도현 선배님한테도 굉장히 사랑스러웠으면 좋겠다라고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너무 끼부리는 것 같다고 본인이 지금보다 더 부리셔도 좋다라고 했는데 선배님이 그래서 더 부리셨어요. 더 부리셨어. 이건 지금 아니지라고 해서 지금 딱 저 수위가 좀 귀여운 뭐 귀여운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복순이가 민규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할 줄 아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가졌었어요, 이 씬에서. 복순이한테 어떤 삶을 주어준 사람 같아요. 복순이는 민규에 대한 마음이 사랑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존중, 존경일 수는 있겠지만 사랑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사실 딸을 통해서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장비를 쓰자고 제안한 거는 주영래 촬영 감독의 제안이었고 처음 접하는 장비여가지고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첫날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익숙해졌는지 3, 2, 1 고 들어가는 걸 그냥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정확히 맞더라고요. 다국적 배우들이어가지고 서로도 또 대화도 안 돼요. 또 거의 1대 뭐 2, 30 싸우는데 처음에 액션스쿨에서 30명 정도가 모여있는데 무술 감독님이 이게 혀를 내두르더라고. 자기 자신 없다고 솔직히. 촬영할 때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막 지치고 힘들 텐데 웃음이 났었어요. 촬영할 때. 그리고 저 마지막은 진짜 원샷 원테이크인데 그 오후 한 3, 4시쯤에 제가 감독님한테 야, 나 지금 완전히 다리 풀리고 있어. 빨리 끝내야 돼. 마지막 날은 좀 벅차더라고요. 저분들은 진짜 뭐 경구 선배님을 실제로 때리기 시작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자꾸 쟤네가 때려라고. 저분들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분이 킹메이커 포스터를 가져와가지고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경구 선배님 사인과 제 사인을 사진도 찍어가시고 영상통화도 했었어요. 자기 엄마랑 영상통화 좀 하네요. 대화가 돼, 뭐가 돼. 저희 인물조 감독한테 연락이 가끔 오시는데요. 그래서 언제 나오냐, 너도 보고 싶은데 자신이 그렇게 지켜왔던 규칙을 이 한마디에 괴로워하면서 깨는지 그렇게라도 해서 본인의 옆에 좀 두고 싶어 하는 저 씬이 되게 기술적인 액션 씬이기도 하지만 그 민규의 러브 스토리를 보여준 그래서 선배님이 되게 힘드셨을 건 게 이거 액션 씬이 아니라 멜로 씬이다. 격한 와중에서도 좀 더 애절한 표정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선배님 애들 덤벼서 힘들어 죽겠는데 뭐 다음부터 하나만 하라고. 민규가 준 그 어떤 그 작품을 처음으로 어기는 거잖아요. 꽤 많은 스태프들과 연출부들이 반반 갈렸어요. 나는 이해가 된다. 나는 도대체 왜 이것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저는 직접적인 이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이유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기로만 선배님 연기가 그리고 이해 못하는 스태프들도 그걸 다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딸 아이와 내가 죽여야 될 저 아이와 동일시된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룰을 깨고 내가 싸우게 되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미리 말 못한 거 미안해. 오빠도 알지? 다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는 거. 너한테 그런 결정권 준 적 없어. 제 첫 촬영이었어요, 이게. 그 소미 씨는 되게 유명한 모델 출신이잖아요. 근데 민규가 딱 걸어올 때 소미 씨가 딱 서는 포즈가 있는데 보고 우와라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모니터를 보고 너무 포즈 취한 것 같아서 덜 포즈 취했더니 감독님이 다시 포즈를 취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날 캐릭터가 잡혔어요. 자기 동생한테 가할 수 있는 최선의 위협이었을 텐데 민이라는 캐릭터는 그걸 집착으로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소미 씨도 생각했던 거는 좀 되게 분하고 표독한 느낌의 그런 걸 생각했는데 모든 거 다 뺏기고 사탕 뺏긴 아이 같은 느낌이에요.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미니 캐릭터랑 잘 어울려요. 아이 같은 모습이. 미성년자라서 못 보는 우리 재영 역할을 맡은 시아 양이 폭력적인 장면과 몇 장면들을 제한 드라마 장면들을 보여줬었어요. 카톡이 왔더라고요. 미니 캐릭터가 가장 탐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도연 엄마한테 바로 일렀어요. 물론 무조건 도연 엄마가 1등이고 그 다음이라고 수습했지만
저 미니 캐릭터 너무 매력 있다고. 갖고 싶은 꽃이 있으면 꺾어서라도 가져야지. 오빤 그거 못하지? 그래서 칼로 가시려고. 경고 선배님도 인상 깊은 대사라고 뽑아주셨었는데 그래서 칼로 가지려고는 첫 시나리오에는 없었는데 그 시나리오를 좀 고쳐놓고 선배님한테만 너무 오그러드나요? 라고 한번 물어봤는데 선배님이 난 좋아 라고. 차민규와 차민이는 이 둘이 안매라고 생각 못하고 연인이야? 그렇게 갔으면 싶어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계산돼 있는 글을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민희의 전사를 생각을 해보자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민규 오빠와 함께 지냈고 부모님보다 오랜 시간 오빠와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았고 그만큼 오빠에 대한 애착이 컸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걱정됐던 거는 나이 차가 좀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솜씨가 제가 좀 더 성숙해지면 돼요라고. 너무 명쾌한 대답에 그럼 되겠구나라고. 소라하고 나야. 나 여자 좋아해, 엄마. 어려 보여요, 지금보다도. 아유, 또 다르네. 일부러 살을 좀 찌웠어요. 아이가 볼살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두 사람 연기가 너무 좋았던 게 사실 복순이는 꼰대기도 하거든요. 혼낼 수도 없고 미묘한 표정과 시아 저 모습을 보고 있는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모니터에서. 시아랑 촬영할 때는 정말 제 딸 아이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시아 감정이 너무 좋아서 깨끗한 그 재영이로서의 그 감정을 고스란히 받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시아랑 촬영할 때는. 헤드셋을 쓰고 시아 배우를 찍고 있을 때 제 생각과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저는 보통 무전기로 디렉션을 안 주고 현장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걸 벗으려고 하면은 선배님 목소리가 들리세요. 바로 이제 시아한테 얘기하는. 선배님께서는 그 길을 본인이 좀 찾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해봐야 디렉션이 아니라 너 이 상황인데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 이러면서 차근차근 디렉션을 저보다 잘 주시더라고요. 너무 잘 따라와 줘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입봉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남자를 좋아했어도 엄마, 나 사실은 남자가 좋아. 이렇게 고백해야 돼? 복순의 비밀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 재영의 비밀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비밀이라고 생각을 했고 딸은 오히려 그 윤리적이지 못한 엄마의 비밀을 문을 열어주었는데 엄마는 윤리적으로 문제 없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워하고 혼내기도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자식에게 배우는 교육 영화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선배 양손 안 쓰잖아요. 오른손인가? 저 액션 시퀀스를 촬영 감독님이랑 저랑 프로덕션이 들어가서도 못 정했어요. 현장에서도 계속 쉬는 날 콘티를 하고 촬영 감독님 아이디어를 받고 배우들이 저것도 거의 다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대역 배우분들이 한 번씩 리허설을 해가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붙여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 씬 찍을 때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복순의 어떤 싸움의 수들을 다 표현을 해야 되니까 전도연 씨가 이게 그 한계를 또 넘으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완성했던. 비주얼적으로 훨씬 더 재밌어 보이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거는 액션 영화가 아니라 여기는 멜로씬이어서 기술을 좀 덜 부렸어요. 저희가 냈던 아이디어들보다. 저기서 감정씬을 얘기하자면 저는 한 수 위인? 그러니까 민규를 더 갖고 놀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그걸 보고 민규를 갖고 노는 길복순이 아니라 두려움과 담담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그런 걸 말씀하셨었죠. 저 차민규의 약점이 길복순이라는 거를 고백을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직접적인 표현이 있었는데 그걸 감독님이 그건 편집한 것 같더라고요. 고백하는 게 민규 같지 않은 것 같았어요. 민규는 끝까지 복순이 앞에서는 소심해야 하지 않나? 담담한 그 민규의 표정이 딱딱한 껍질만 보여주고 싶어하는 남잔데 다 와르르 그게 무너져버리길 바랬어서 이 씬에서 저는 울었어요. 복순이에 대한 민규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영화 멜로구나 이런 걸 굉장히 강하게 봤던 씬이기도 했고 볼 때마다 울컥하는 씬이기도 하고요.
첫 만남도 잔혹 동화 같기도 한데 신들이 좀 다 그렇게 디자인돼 보였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한 남자가 한 여자한테 반하는 순간에 아버지 매달려 있는 발이 이제 고속 촬영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고 전속 살인 현장을 보고 첫사랑을 느끼는 이 남자라든가 재밌게 찍었어요. 채광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서정적이고 본인 아빠 죽이는 장면을 촬영 감독님이 이제 아날로그적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이재욱 배우는 경구 선배님 목소리를 흉내내서 준비해 왔어요. 그러게 자연사 하시려면 조금 착하게 사셨어야죠. 현장에서 다들 놀랐었던 기억이 있었고 복순부 선배님도 저 첫 만남에 왜 본인이냐라고 해서 선배님이 보이는 그 비릿함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라고 했는데 되게 활짝 웃으시면서 해볼게요라고. 자연성 씨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형? 네가 판단해라는 말을 못 하겠고 해주면 고맙지. 촬영 다 끝나고 기분 좋게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끝나고 소주 한 잔 먹었거든요. 근데 경고 선배님 욕하면서 되게 친해졌어요. 사람 죽이는 건 심플해. 애 키우는 거에 비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문제를 없애는 거잖아. 아무도 모르면 그게 아무 일도 없는 거야. 코멘터리를 하면서 영상을 다시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어서 많은 분들께도 코멘터리와 함께 다시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은유와 상징이 좀 있는 영화여서 볼수록 새로운 면들이 또 이렇게 찾아지는 맛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작품을 보시면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길복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쭉 계속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복순이라는 영화가 마음에 드셨다면은 1차, 2차를 길복순으로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차민규의 시점으로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저는 복순의 시점에서 봐도 민규는 악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규의 시점에서 보면 길복순은 엄청난 빌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한번 봐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도 넷플릭스.